나훈아.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 세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본명 최홍기로 1947년 2월 11일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난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이며 가왕이라 불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부산 초량동, 그곳은 가난하지만 활기찬 서민들의 삶이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최홍기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선 선원이었는데 1950년대 당시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온 축음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당시 축음기를 가진 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어린 홍기의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홍기는 맨날 고향 부산 초량동의 뒷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부산 초량초등학교 시절 그는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콩쿠르에서 2년 연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재능은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교는 대동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때 우이동 골짜기로 봄소풍을 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때 홍기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는데 함께 소풍 온 이웃 동덕여고 학생들까지 환호성을 질러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후 가수로 데뷔한 이 자랑스러운 친구를 위해 동급생들이 너도 나도 엽서를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내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상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홍기는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꿈을 안고 올라온 서울, 그곳에서 그는 서라벌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클래식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홍기는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화려한 데뷔가 아니라 고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는 레코드사의 마루를 닫고 작곡가들에게 새순물까지 떠바치는 사환으로 일했습니다. 배고프고 서러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작곡가 심형섭 선생은 홍기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손진석 사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쥐깁니다.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한번 와서 보실랍니까? 어느 날 홍기는 장충동 녹음실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날이 그의 운명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마침 음반 녹음 예정이던 가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실 사람들은 반농담으로 심부름 온 이 청년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홍기는 당시 유행하던 라노비아도 불렀습니다. 투박한 경상도, 청년의 순박한 이미지와 섹시한 남성적 매력이 담긴 음색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타이틀곡으로 음반 녹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본명 최홍기로는 가수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훈이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씨성이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드문 나씨 성을 쓰기로 했습니다. 나훈으로 정했는데 사람들이 나훈아라고 부르면서 최종적으로 나훈아라는 예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데뷔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은 1996년에 천리길로 데뷔했다고 말하지만 실물 음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반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곡은 1968년 8월 16일에 발표된 내 사랑과 약속했던 길입니다. 어쨌든 1960년대 후반 한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나훈아의 첫 녹음 과정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녹음 기계에 2채널밖에 없어서 노래 한 곡에 한 군데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훈아는 연습 한번 하고 녹음하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6분씩 4곡을 딱 30분 만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잘했다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줘서 실컷 먹었다고 회상합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독특했습니다. 묵직하고 중후한 저음과 특유의 절묘한 고음, 그리고 무엇보다 전매특허인 꺾기 창법은 가요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체력과 폐활량, 근력이 남달랐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음을 불러도 단순히 목소리를 내리깔며 부르는 게 아니라 힘있는 저음 처리였기 때문에 이를 보고 반하는 음악 팬들이 많았습니다.
천리길은 나훈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뿌리 가시밭길 산을 넘어 천리길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한동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배호의 노래 황금의 눈을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어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1위 곡으로 올라갔을 때였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졸라 나훈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발표했고 이 곡이 그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애절한 가사는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970년대 초 나훈아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고향, 해변의 여인, 엄해, 감나무골, 가라지, 사내 등 수많은 히트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엄해는 엄해 엄마의 우리 엄해 못할라고 날 낳았던가라는 가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나훈아의 영원한 라이벌 남진이 등장했습니다. 1945년생인 남진은 목포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이었습니다. 신익희, 조병옥,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호남에 가면 항상 그의 집에 머물렀을 정도였습니다. 남진은 1969년 월남전에 해병대로 참전했다가 1971년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 발표한님과 함께가 데이트를 치면서 남진은 단숨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남진과 나훈아를 라이벌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습니다. 남진은 수려한 외모에 호방한 목소리, 대중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나훈아는 상대적으로 투박한 외모에 애절한 목소리, 음악성을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진은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를 담은 가사를 주로 불렀고 나훈아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시골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은 가사를 주로 불렀습니다. 남진은 전남 목포 출신의 부유한 집안, 나훈아는 부산 출신의 서민 집안이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진의 경쾌하고 희망찬 노래는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나훈아의 애절하고 서정적인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팬들도 열광적이었습니다. 오빠 부대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 시기입니다. 남진의 팬들과 나훈아의 팬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당시 남진의 별명은 돼지였고 나훈아의 별명은 소도둑놈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소도둑놈 집어치워라, 돼지 멱다는 소리 그만해라 라는 야유가 오갔다고 합니다. 가요대상에서는 줄곧 남진이 1등을 했고 나훈아가 2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훈아는 최고였습니다. 나훈아는 남진과 달리 다양한 방송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만 팬들과 만났고 이것이 오히려 그에 대한 열광을 더 키웠습니다. 나훈아는 고위급 인사들의 연회 초대를 단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연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사는 사람들한테만 노래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에서 공천을 제의받았지만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지, 난 가수가 천직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당이 한 석 더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972년 6월 4일 밤 나훈아의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태평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뛰어든 괴한이 깨진 사이다병으로 나훈아의 왼쪽 얼굴을 공격한 것입니다. 나훈아는 왼쪽 얼굴에 5cm가량의 큰 부상을 입었고 72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자신이 남진의 팬이라고 밝혔고 남진이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고 남진의 팬들과 나훈아의 팬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방송에 출연해 라이벌을 해치면 나를 도와주겠냐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마피아 집단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일주일 후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인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남진을 찾아가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남진이 신고해 재구속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훈아와 남진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루머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왼쪽 얼굴에는 그 흔적이 평생 남았습니다.
1973년 나훈아는 비밀리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직전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수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전역을 1년 앞둔 1975년에 이혼했습니다. 군 복무는 방위로 1976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직후인 1976년 7월 9일 나훈아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여배우 김지미와 재혼을 발표하며 사회적 이슈를 낳았습니다. 김지미는 7살 연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연상연하 커플이었고 두 스타의 결혼은 큰 화제였습니다. 그해 나훈아는 남산에 위치했던 도쿄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던 심수봉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에 감탄한 나훈아는 자신의 본명인 최홍기로 쓴 자작곡 여자이니까를 주면서 가수로서의 데뷔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심수봉은 이 곡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김지미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훈아가 가요계에 복귀하면서 사이가 나빠졌고 1982년 1월 5일 이혼했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전 재산을 위자료로 김지미에게 넘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 나훈아는 김지미와 결혼 1년 후인 1977년에 이미 14살 연하의 후배 가수 정수경과 만나기 시작했고 1982년 김지미와 이혼 후 정수경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정수경은 1976년 여군 1등병으로 데뷔한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일남 일녀를 두었지만 2016년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1980년대 초 나훈아는 울긴 왜 울어로 가요계에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잡초, 사랑, 영영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나훈아는 가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한국 가요계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비연한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약 2,200여 500여 곡을 취입했고 정규 앨범 19장을 포함한 200여 개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1,200여 곡 이상을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했습니다. 히트곡만 무려 120곡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된 곡이 가장 많은 가수 중 한 명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적 재능은 작곡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나훈아가 악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고 그 중에서도 피아노 실력이 가장 수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작곡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도 나훈아의 인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새로운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2006년 순회 콘서트가 나훈아의 마지막 활동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한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서 더욱 가요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 나훈아는 잠정 은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2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그를 그리워했지만 나훈아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가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인생을 발표하며 11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했고 성인가요 시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KBS 2TV에서 방송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였습니다. 온택트 시대를 맞아 무관중 콘서트로 진행되었지만 TV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세 곡 테스형을 공개했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4세의 나이에 발표한 노래가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며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했습니다. 은퇴로 약간 선언이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60년 가까이 무대에 선 그였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때였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는 전국 각지에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공연장이 가득 찼습니다.
2025년 1월 12일 나훈아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68년 데뷔 이후 57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라이벌 남진은 너무 아쉽다. 한창 노래를 할 나이인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나훈아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부산의 서민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에 대한 꿈 하나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레코드사의 사환으로 일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우연한 기회를 붙잡아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지만 음악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2008년 논란으로 11년간 무대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1970년대 청춘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렸고 2020년 젊은이들도 그의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인생이 있고 애환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메를 들으면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이 머나먼 고향을 들으면 고향이 그립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들으면 옛사랑이 그립습니다. 가라지를 들으면 이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나훈아는 가황이라 불립니다. 노래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층의 연회는 거절하면서도 표를 사고 찾아온 팬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정치권의 제안도 단호히 거절하며 가수로서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1996년 9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며 노래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불렀습니다. 그의 애국심과 소신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나훈아가 남긴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200여 장의 앨범, 2,500여 곡의 취입곡, 1,200여 곡의 자작곡, 120곡이 넘는 히트곡. 숫자만으로도 경이롭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위로와 감동입니다. 1970년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절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힘들었던 시절 그의 노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그의 노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훈아와 남진의 라이벌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남진은 나훈아를 타고난 트로트 가수라며 극찬했습니다. 나훈아와의 라이벌 시대가 있었다. 미디어에서 만들어준 거다. 돈을 벌기 위한 연예계 비즈니스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가수로서 전성기 시대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였지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자 남진은 이해가 안 된다. 노래가 안 되거나 나이를 더 먹었거나 다쳤거나 그러면 이해하는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만큼 남진에게도 나훈아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나훈아의 은퇴는 한 시대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트로트의 황금기. 남진과 나훈아로 대표되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훈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환으로 일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습니다. 피습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11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70대의 나이에 다시 무대에 올라 젊은이들까지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소신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권의 제안도 고위층의 연회 초대도 거절하며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표를 사고 찾아온 팬들에게만 노래한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1200곡이 넘는 자작곡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증명합니다. 나훈아의 이 인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가왕 나훈아, 그는 이제 무대를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어메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할 것이고 머나먼 고향을 부를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를 때마다 사랑의 아픔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무대에 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며 자신의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방에 갈 때마다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나훈아라는 위대한 가수가 있었다고,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가왕 나훈아, 대한민국 가요사의 전설, 노래의 황제, 그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죽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훈아. 당신의 노래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